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가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름의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애국 우파들 중심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는 당대표를 세우자,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많은 당원들이 지금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추천인에 정광훈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입당 원수가 무지 많다 그래요.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그게 만일에 20만 정도 넘어갔다면 대세를 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20만까지 갔을까? 현재 지금 80만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80만 넘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치이고 어느 정도의 파괴력인지 지금 가늠해 보는 것이 이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보시기에 정광훈 목사께서 누구를 찍었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점 찍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을 한번 볼게요. 현재 언론의 어떤 관측에서는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 두 사람, 상위에 있는 두 사람의 양강 대결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빼고 싶은데 뭐 제 마음대로 뺀다고 빼집니까 저게? 그래서 일단은 넣어주겠습니다. 당원들이 뽑아도 2강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 유승민이가. 그래서 끝까지 최후의 한 표까지 끝날 때까지 이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요기 베라, 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그 말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립니다. 야구 경기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요,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확인 사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나경원인지 안철수인지 김기현인지 황교안인지 지금 뭐 제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요. 제도권 언론에서 메이지 미디어에서 이 5명을 빅5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황교안까지 빅으로 넣기는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지지율 상으로는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현재 1차 컷오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4, 5명이 지금 거론됩니다. 황교안이 저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지금 추세가 황교안이 당원 쪽에서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론조사라든가 지지층 여론조사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도 어느 정도 부상할 수 있다. 그래서 빅5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진단이 있고, 김기현은 처음에는 좀 심심한 주자였고 그 정체성도 조금 애매하고 이준석과의 관계도 뭐 명쾌하지 않고 그리고 PK 쪽에서 김무성 라인과 손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는 어떤 인물이죠. 그렇지만 현재 김장연대라고 하는 어쨌거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둘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윤심이 어느 정도 저기 김기현에게 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게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당협만 놓고 보면 김기현이가 지금 이 당협위원장들을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우군화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론 지지율보다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자, 안철수 또한 이 가운데 대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인물 아닙니까? 20몇 % 나왔잖아요, 지지난 대선 때. 이제 그런 어떤 명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준치라고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뭐 유승민은 그렇고요. 자, 나경원은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이제는 외부 역선택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1위 주자는 나경원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현재 말이죠. 지지층 여론조사만 딱 놓고 보면 1위 나경원, 2위가 안철수, 3위가 유승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안철수 2위는 지금 흔들린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그 자리를 김기현이 추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기도 하고, 유승민이가 당원에서는 3위가 아니고 2위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 세보개가 당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열세 아닙니까? 중요한 요직은 많이 맡았지만 세력 자체는 열세이기 때문에 당원 가입 운동을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유승민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버리면요 나중에 대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을 가급적이면 1차 컷오프해서 잘하면 좋겠지만 컷오프 잘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종 결선 투표 2명 갈 때 그때 유승민을 아웃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유승민 포함한 2명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지만 유승민이 없는 2명이 되도록 그렇게 가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자, 나경원은 과연 1위 주자의 효과를 계속 이제 누릴 수가 있겠느냐? 1위 주자는 보통요 어느 정도 지속시키면은 그 자체로 밴드웨건이 일어납니다. 밴드웨건이 뭡니까? 딴 따라가 막 이렇게 가면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이 와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밴드웨건인데요. 1위 효과가 이제 그게 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런 효과를 낸다 그러면 나경원 대세도 형성될 수가 있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인사들도 지금 당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단의 오른쪽 주호영은 본인은 아닌데 여론조사에서 넣는 데가 들어있어요. 주호영이는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 안 한다고 좀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 권성동, 윤상현, 조경태 다들 중진이죠. 중진. 4선 의원, 5선 의원, 4선 의원, 그리고 주호영도 5선 의원이고요. 거기에 지금 그야말로 이제 정치 신인이 되겠죠.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쪽 진영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수본표가 엄청나게 많다. 지금 강신업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 될는지, 과연 강신업 돌풍이 이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이런 신인들이 정치 신인이잖아요. 정치 신인들이 처음에 그 출진할 때 그 기세와 달리 결과를 보면 너무도 초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핵심 지지층 일부는 분명히 강신업을 지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지금 유승민을 가장 강하게 저격하고 유승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본다 그러면 강신업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서는 어쨌거나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안 합니다. 특정한 경우 여론조사에 넣지도 않죠. 강신업 같은 경우는 제일 약점이 여론조사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완전히 이제 군수 후보 혹은 열외 후보로 보고 사표라 생각하고요. 표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약점입니다. 이게 군수 후보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는 표는 이제 죽은 표다, 사표다 이래서 지지하려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리고 다른 데 가버린다는 거죠. 자, 그걸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정도 사람들이 각자 출사표를 던지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기는 나온다는 말은 없는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거론되는. 자, 김문수는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은 있을지 몰라요. 지지자들이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 이번 이 스테이지에서는 가장 완벽한 카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요. 가장 완벽한 카드죠. 사실은 김문수가. 자,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김문수 좋아하는 사람이고 해서요. 나와주면 뭐 그야말로 흥미 만점이죠. 제도권 언론에서 아주 팔짝 뛸 겁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를 넘어서 당장이라도 총살에 처해야 될 그런 어떤 인물로 그냥 묘사한 아주 그 강단이 있는 김문수 아닙니까? 그래서 좌파들도 뭐 아주 뭐 기겁할 것이고요. 우리 제도권 언론도 그냥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시죠? 분명히 김문수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으면서 거대한 파열음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내각에서 3명 중에 누구 한 명이 과연 나오느냐?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윤심이 이제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윤심이 과연 누구에게 가 있느냐? 이것도 참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나경원에게 안 가 있다. 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나경원에게 이미 양 어깨에 별 2개를 달아줬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 하나 부위원장 따라주고, 그리고 기후 관련 글로벌 기후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한국 대표 대사 별도 달아줬습니다. 2개를 주면서 나경원 너는 당대표 나가지 말고 이거 2개 하다가 나중에 총선 나가라. 그 후에 또 여권 봐가면서 서울시장 도전해라.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죠. 나경원에게 윤 대통령이 뭔가 금제를 걸어놨다. 출마 못하게끔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나경원에게 금제가 아니고 진짜 훈장을 달아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지원한다. 지원 사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 나름인데 이제 결과는 말이죠. 가보면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이길 바라는 측면도 있어요. 나경원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 없고요. 장점 없는 사람 없다 그래요. 다만 그 정도가 약점이 적고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그리고 전투력 갖춘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는 인사가 누구냐라고 본다면 이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과연 3명 중에 누가 내각에서 나오는지, 김문수가 과연 출진하는지. 근데 홍준표는 왜 저거 걸어놨을까요? 홍준표는 물론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홍준표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또 여의도에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홍준표 스타일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야권과 지금 싸울 수 있는 아주 강한 대표가 필요한데 홍준표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2030 MZ들에게 인기가 좀 있잖아요. 이 홍준표. 그리고 워딩력도 좀 있고 이런 스타일이 좀 필요하다. 역동적인 어떤 당권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련한 중진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주문 때문에 홍준표에 대한 언급도 제도권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홍준표하고 주호영하고 바꿔라. 주호영 대구시장 가고 홍준표 당대표하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원내대표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소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정강훈 목사가 과연 누구를 찍고 있나, 누구를 점 찍었나.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또 누구를 점 찍고 있나 이겁니다. 참 알기 힘들어요. 지금 이게 쭉 봤습니다만 지금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는 정강훈 목사가 개인적으로 표를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거기? 김문수 외에는 딱히 맞아떨어지는 조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당원 가입 독려했고요.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추천인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를 찍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자,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알기 힘들죠? 독대를 한 김기현입니까? 3시간이나 독대를 했어요. 혼자입니다. 독대한 사람은. 그거 봐서는 김기현에게 마음이 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왜냐? 거기는 김장연대를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권성동하고 장제원인 것은 지금도 사실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에게 가 있나? 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치는 생물입니다. 꿈틀꿈틀 하다 보면요, 지지율이 나타나잖아요. 지지율이. 자,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 그냥 지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부사로서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면 나경원 카드도 죽지 않은 거죠. 살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카드도 물론 살아 있어요. 근데 안철수 카드도 의외로 등장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가 만일에 당대표가 되면 여기는 대선 주자잖아요. 안철수는 본인 스스로도 대선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고 권력 의지가 강합니다. 때문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용산에서 안철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이란 점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한 두세 명 중에서 윤심이 실리지 않겠느냐. 황교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두고 보는, 지켜보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누굽니까? 김문수가 아니라면, 김문수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누구예요? 황교안입니까? 황교안하고는 한때 좋은 관계였죠. 두 사람이 아주 잘 아는 사이고, 종교적으로도 뭐 아주 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한번 신뢰가 크게 깨졌죠. 정광훈 목사 본인 스스로도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벌써 여러 번 공언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어떤 둘 사이에 어떤 극복의 과정, 진화의 과정이 또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황교안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워낙 없어서 그래요. 김문수도 안 나온다면 누굽니까 도대체? 없잖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정광훈 목사 또한요.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표줄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도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1, 2, 3 중에 한 명을 고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예요? 나경원입니까? 김기현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이렇게 저 말하면 셋 다 아니다 할 거라고요. 분명히. 셋 다 아닙니다. 라고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누굽니까 도대체? 자, 여기 좀 깝깝한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정광훈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이라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정광훈발 입당 러시 전당대회 변수되나 벌써 이런 제목의 제도권 언론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광훈의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전화 받았습니다. 이건 뭐 옛날에 이제 거네요. 자, 추천인 정광훈 입당 원서 쏟아졌다. 자, 여당에 부는 아스팔트 바람. 이게 지금 최근의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연 얼마만큼 아스팔트 표가 지금 거기에 당원이 되어 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숫자를 딱 언급할게요. 20만이 넘는다 그러면요 이미 이제 대세가 흔들거릴 정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만 넘었을까요? 자, 룰 변경, 정광훈, 통일교 변수, 친윤 유튜브도 국힘 지도부 입성하나.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요, 정광훈발 입당 러시,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도요, 상당히 많은, 최근에 몇 달 동안, 정광훈 추천인으로 된 그런 어떤 입당이 있었다. 입당 원서들이 있었다. 전대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만일에 종전의 룰 같으면 정광훈 목사의 저런 노력이 크게 안 돋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당원 100%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만 정도는 사실 움직일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많이 모일 때는 수십만이 모여서 그냥 집회를 했던데, 그 집회했던 그 열정으로 그냥 당원 가입을 그 중에 뭐 한 20만 명 정도만 해줬다면 이건 뭐 엄청난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이 충분히 가능해요. 자, 과연 어떨런지요. 자,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뉴스를 더 전달해 드립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번에 북의 무인기 드론이죠. 5대가 우리 상공, 우리 영공을 유린하고 갔죠. 그야말로. 아, 정말 저 부끄러운 일이고 쪽팔리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섬찟한 일입니다. 그쪽이 드론에 뭐 고성능 폭탄 같은 거 이렇게 싣고 말이죠. 우리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데 그냥 자폭해버리면, 폭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압이 교환됩니다. 가장 무서운 데가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죠. 뭐 저런 데 때려버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가 중요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이 저런 드론의 위협 앞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걸 보고요, 윤 대통령이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일가를 했습니다. 북무인기 침범에 대해서요, 이것은 전 정부 탓이 맞다. 문재인 5년 동안 헛송세월 했다. 도대체 뭔 짓 했느냐? 수년간 군 대비 태세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동안 군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대북 경계심, 주적 개념 자체도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버린 인물 아닙니까?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전술이 필요한데도 그런 것을 우리 군에 도입해서 훈련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없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드론 관련 예산 250억 원입니까? 다 깎아버렸더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분명히 지난 수년간 이런 어떤 전투태세를 이렇게 갖추고 훈련을 한 데 대해서는 미약했다, 미흡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이제 때린 겁니다. 직격탄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북무인기 침범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졸렬함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뭐 전 정부 탓이냐 이런 식인데 맞잖아요. 이것은 전 정부 탓이 확실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 2년 정도 집권을 했다면 전 정부 탓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 탓이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무인기에 대해서요. 앞으로 우리도 스텔스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터키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스텔스 드론 무인 비행기를 이제 개발했다 그랬죠.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드론은 작은 데다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면 그건 못 잡습니다. 그 레이더로 절대로 그 식별하지 못해요. 그럼 뭐로 잡습니까? 그런 거를. 자, 그거는 이제 사람의 눈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에 직접 이렇게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전파 장애를 통해서 드론을 떨어뜨려야 되죠. 자, 그런 기술이 초고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이 전파 교환 시설 이런 어떤 전자 장비를 만들어내야 되죠. 드론 부대를 창설할 때 공격적인 어떤 그런 기능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대의 그 드론 공격에 대한 그런 어떤 방어력도 충분히 이제 갖추자면 한미일 삼각 협력 동맹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과는 사실상 준동맹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고급 기밀 이제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군사 기술을 있으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하여튼 요번에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야당이 특히 이제 좌파들이 윤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던데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한 짓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합니까? 그나마도 윤 대통령이니까 이런 것을 빨리 지금 바로잡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 자체의 무장 강화 그리고 어떤 사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군의 경계 태세도 문 때보다는 훨씬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광훈 목사 국힘의 당 대표로 누굴 점찍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이 두 사람이 이번에 큰 어떤 변수일 것 같아요. 윤심이 누구에게? 정광훈 목사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제 이거 같은데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